압구정 아파트 128억짜리가 8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40억이 증발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청담동 190억짜리 펜트하우스 주인이 매물 가격을 얼마나 깎았는지 아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139억 9,500만 원. 네이버 부동산 검색에서 한 칸이라도 위에 뜨려고 수백억 자산가가 5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9만 채 중에서 2월 상반기에 팔린 게 고작 11채입니다. 하루에 한 채도 안 팔립니다. 매물은 3주 만에 7천 건이 쏟아졌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열흘 넘게 연일 부동산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SNS로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국무회의에서 장관의 말까지 즉석에서 고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연장해오던 유예 조치를 이번 정부가 끊어버렸습니다. 종료 이후에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최대 82.5%가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옵니다. 5년 보유한 아파트에서 10억 원 차익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중과 전에는 세금이 약 3억 7,500만 원입니다. 중과 후에는 2주택자가 6억 4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 15년간 100억 원 차익이 난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3주택 중과 시 8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정정했습니다. 아마는 없습니다. 5월 9일의 변경 여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가 보완책은 마련했습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만 체결하면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나머지 수도권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예됩니다. 단 1주택자의 갈아타기 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3주 만에 5만 6천 건에서 6만 3천 건으로 11% 폭증했습니다. 특히 한강변 핵심지에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성동구 30.3%, 송파구 28.5%, 광진구 20.1%. 시세 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양도세 중과를 피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25억 원 선에서 17억 9천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겉으로는 호가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 체결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되면 집을 사는 순간 통장 내역부터 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받게 됩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대출 규제도 강력합니다. 현금이 있어도 뒷조사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세는 팔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버티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짜 무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럴 수 있겠느냐. 세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은 입법과 행정권이 총동원 가능한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세율 직접 인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20%만 올려도 서초동 국민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50% 가까이 급등합니다. 이건 상반기에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고가 1주택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살지 않으면서 보유만으로 40%를 공제받는 현행 제도가 투자 목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당에서는 주택수가 아닌 집값 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인 1%에서 1.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30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연간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연간 7,500만 원입니다. 강남에서 50억 원 이상 아파트에 살면서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를 감면해줬습니다. 의무임대 8년을 채우면 양도세 중과까지 영구 면제해줬습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도 해줬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사 모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매물을 흡수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사라졌고 집값 폭등을 부추겼습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SH공사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는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소유 아파트가 서울에만 약 4만 2천 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연속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을 주되 이후에는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만 2천 호가 시장에 나오면 판교 신도시 1.5배에 해당하는 공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입니다. 지금 신규 대출은 강력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규제 없이 집값의 70%에서 80%까지 대출받은 다주택자들은요. 은행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 집 사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옛 조건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대통령의 SNS 게시 직후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내준 대출 잔액은 4대 은행 기준 약 15조 원입니다. 대부분 1년 단위 자동 연장이었습니다. 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를 금융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을 현행 규제 기준으로 재심사하면 대출을 갚기 위해 집을 팔 수밖에 없고 회수된 대출 여력을 무주택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 구조 조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 금융 공정성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집값 담합이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179명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는 허위 매물 신고, 집단 민원, 밤낮 없는 항해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사람은 7억 8,7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10억 8천만 원에 팔아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성남과 용인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견되었고 경기도는 핵심 용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얼마나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아니라 조직적인 호가 띄우기와 중개사 압박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가 17억 원을 넘었습니다. 청약 1순위 소득 기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많아야 5억 원입니다. 대출을 빼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갖춘 맞벌이 부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그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9세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당첨된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모든 대출을 동원하고 부모님 도움까지 받았지만 아직 3억 원의 잔금이 남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청약 전문가의 말이 현실을 대변합니다. 강남 아파트 청약 같은 건 대다수 청년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을 짚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는데 결국 집값 올랐잖아.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매물을 흡수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축소하고 있어서 매물 흡수 세력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공급 계획이 부재했지만 지금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출 규제도 훨씬 강력합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의 시기입니다. 수십억 원이 떨어진 금매가 나왔다고 덥석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서 성급한 매수는 하락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보유세 인상 여부와 폭을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버티면 된다는 과거의 학습 효과는 이번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년간 못 치우던 계곡 무단 점유자들을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과 초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력,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가 결합된 현재의 구도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주택 공급 일정과 분양 정책을 주시하면서 시장이 충분히 조정된 뒤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보유세 인상이 얼마나 과감하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보유세가 과감하게 올라가고 양도세가 낮아지는 조합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세 인상이 미온적이라면 시장은 다시 버티기 모드로 돌아갈 겁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